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룹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화면에 제가 100짜리 삼각형과 정육면체를 그려놨습니다. 그룹을 하는 방법은 내가 그룹을 하고 싶은 객체를 전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시면 make group이라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클릭하시면 그룹이 됩니다. 그룹이 되시면은 면과 엣지 따로따로 선택되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여서 선택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육면체도 그룹을 해볼게요. 자, 저는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시고 우클릭 make group. 자, 그룹을 만드시면 오른쪽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Entity Info 정보창에 내가 그룹한 객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뜨죠.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에다가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이름이 변경되고요. 그 변경된 이름은 이 밑에 아웃라이너에 반영이 됩니다. 자, 저는 이 박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박스라고 써보고 엔터. 근데 바로 변경은 안 되고요. 작업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박스라고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 화면에서 선택하셔도 되지만 이 아웃라이너에서 선택하셔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은 그룹된 객체를 선택하시고 우클릭 익스플로드로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처럼 면과 엣지를 따로따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사각형도 우클릭해서 익스플로드로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룹의 부분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정육면체를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을 해주시고 지금 이 상태, 그룹된 상태에서는 수정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 푸시 앤 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대보시면 안 된다고 뜨죠. 왜냐면은 면과 선이 나눠져 있어야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외곽에 점점점점 아웃라인이 생기면서 부분 수정이 됐다라고 상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보시면 면과 엣지가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엣지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고 푸시 앤 풀로 돌출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객체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 수정 완료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 바깥쪽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면 부분 수정이 완료됩니다. 마무리가 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영역, 이 점점점 영역 안에서 우클릭하셔서 클로즈 그룹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분 수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룹을 하기 전 객체와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룹을 하나 이쪽으로 복사하시고 익스플로드로 깨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 객체 하나를 이동 복사했을 때 이렇게 붙어서 복사를 해버리시면 여기가 융합이 되죠. 결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내가 이 객체를 또 딴 데 옮기려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전체 선택이 되거나 여기만 선택하고 움직인다고 하면 이쪽이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쪽이 붙어서 이 앞쪽만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룹이 된 상태에서 이동 복사하시면 이거 이제 개별 객체라서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이동을 하시면 안 붙고 따로 요 딱 고정된 형태로 이동하신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닛이나 파츠 설계가 완료되면 반드시 그룹을 하고 그 옆에 조립할 다른 객체를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면에서 면을 나누고 그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면에서 면을 나누시면 이렇게 면이 분할이 되죠. 저는 왼쪽을 좀 높이 주고 싶은 거예요. 푸시 앤 풀로 왼쪽은 높이 주고 아래쪽은 낮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각각 그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붙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가 뚫려 있어요. 완전한 객체가 아닌 거죠. 입체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런 객체는 어떡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면에서 분할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각각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부분 수정으로 들어가서 각각 돌출을 따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완전히 밑에까지 막혀 있는 입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지도 않죠. 자, 다음은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된 객체를 하나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시고 면이나 뭐 입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컴포넌트도 그룹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객체를 선택하고 우클릭, 익스플로드 하신 다음에 자, 트리플 클릭해서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클릭하면은 그룹 위에 컴포넌트라고 있죠. 이 컴포넌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이 디피니션에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디스크립션은 설명인데 안 쓰셔도 되고 밑에 있는 얼라이먼트는 글루트라고 해서 이 컴포넌트는 생성하시면은 오른쪽 디폴트 트레이의 컴포넌트 창에 CAD의 블락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만든 객체가.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때 가져올 때 정렬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지금 보지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씩 보겠습니다. 건들지 마시고 여기도 그냥 건들지 말고 넘어가시고 맨 마지막에 Replace Selection with Component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Create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박스 2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컴포넌트 일단 엔티티 인포에 보시면은 만든 컴포넌트를 엔티티 인포 정보에서 보시면은 여기 컴포넌트라고 뜨죠.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 창을 확장시키시고 요 인 모델 집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현재 화면에 생성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여기에 다 배열이 됩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박스2라고 있죠. 이 박스2를 만약에 내가 이 객체를 지우시더라도 이 박스2를 클릭해서 다시 넣으시면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위에 있는 게 그룹이죠. 요게 그룹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컴포넌트입니다. 이 두 개의 객체를 X축 방향으로 150 간격으로 5개 다중 배열해 볼게요. 자, 두 개를 선택하시고 이동, 컨트롤 복사, 클릭하시고 기준점 클릭, 방향 설정,
방향만 이쪽으로 설정해 놓고 150 엔터 곱하기 5 엔터 하면 이제 6개가 이제 배열이 되겠죠. 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룹 같은 경우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요 객체 하나만 수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죠. 하지만 컴포넌트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시면 이렇게 같이 수정이 됩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는 뭐 하나의 유닛을 여러 개 복사해서 수정해서 쓰실 때 쓰시면 유용하겠죠. 네. 자, 여기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예제를 보면서 그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00에 400에 400짜리 박스, 오픈 박스장이고요. 요 객체는 일단은 어디가 제일 복잡한지 이제 보셔야 돼요. 자, 평면이 이쪽인지 이쪽이 복잡한지 이쪽이 복잡한지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셨을 때는 요 XZ축이 제일 복잡하죠. 여기에 400에 400짜리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이동 복사로 분할을 해주시고 두께 20씩 그다음에 가운데 면 없앤 다음에 각각 객체들을 그룹을 해주신 다음에 각각 더블 클릭해서 400씩 돌출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것들을 위쪽으로 복사 배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려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실행하시고 자, 면을 XZ축으로 잡습니다. 첫 점을 클릭하고 방향 설정하고 400, 400 엔터. 자, 위쪽 엣지 선택해서 이동 복사 컨트롤 누르시고 화살표 위 눌러서 아래 방향으로 설정하고 20 엔터. 종료하시고 아래 엣지 선택해서 이동 컨트롤 복사 기준점 클릭하고 방향 위쪽으로 고정해서 20 엔터. 그 다음에 왼쪽 엣지 선택하고 이동 복사 기준점 클릭하고 X축으로 20 엔터. 종료하시고 오른쪽 엣지 선택해서 이동 복사 기준점 클릭하고 왼쪽으로 20 엔터. 자, 다 그렸죠. 가운데 면은 선택해서 델리트로 삭제해 주시고요. 각각 같이 가야 되는 요 위아래 상하부 컨트롤로 다 선택해 주시고 면과 내면의 엣지 다 선택해 주시고 클릭 그룹 해 주시고 좌우도 더블 클릭 하셔서 클릭 그룹을 해줍니다. 각각 객체는 더블 클릭하셔서 푸시 앤 풀 400을 밀어주시고요. 자, 아래 같은 값이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나오셔서 여기도 더블 클릭 푸시 앤 풀 하나 400 해주시고 더블 클릭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지금 두 개의 그룹인데 그룹 위에 또 그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선택해서 그룹을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선택해도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자, 위쪽으로 두 개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동 컨트롤 복사 기준점 목적점을 클릭해 주시고 2 곱하기 엔터 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컴포넌트를 사용한 대칭 설계를 해볼 건데요. 자, 이 객체를 보시면 200에 400짜리를 그리고 설계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400에 400짜리를 그리신 다음에 반을 나누시고 반을 삭제한 다음에 이 반만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대칭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좀 복잡한데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자, 면 XZ축으로 하시고, 자, 400, 400으로 할게요. 400, 400 전체를 그리신 다음에, 자, 반을 나누겠습니다. 라인으로 반을 나눠주시고, 자, 이쪽은 선택해서 그냥 다 지워주세요. 이쪽 한쪽은 지워주시고, 자, 요거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주셔서, 하프라고 할게요. 하프. 이름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크레이트 하시고, 자,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프리벌롱 레드로 대칭한 다음에 여기다 붙일게요. 자, 이동 복사로, 자, X축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우클릭, 프리벌롱 레드로 대칭해 주시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대칭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자, 위쪽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 컨트롤 복사로 방향 아래로 하셔서 20 엔터 해주시고, 자, 이 수직 엣지, 양쪽이 대칭하고 있는 수직 엣지를 선택해서 이동 복사로, 자, X축 안쪽으로 20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에 중심 미드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이 끝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엣지를 선택하고 이동 컨트롤 복사로 중심점을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다 보면, 지금 퍼펜디큘러 투 엣지라고 핑크빛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고정하시고 20 엔터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닿는 부분은 그냥 라인으로 클릭해서 이 핑크빛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핑크빛으로 잡힐 때가 있어요. 이 상태로 쭉 가서 이 끝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그려졌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시앤풀 400을 해주시면 됩니다. 푸시앤풀 400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거는 요 엣지 하나 선택하셔서, 자, 이동 컨트롤 복사로 Z축으로 20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면을 푸시앤풀로 당겨서 요 끝에 딱 맞춰주세요. 요 끝에 딱 엔드 포인트에 클릭해주면 동일한 사이즈로 돌출이 됩니다. 그러면 옆에도 컴포넌트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깎아줄게요. 자, 테이프 메저로 이 윗 엣지를 선택하고 Z축으로 10 엔터 하고 내려줍니다. 라인으로 이 교차점을 먼저 클릭하고 반대쪽으로 가시다 보면 온 엣지라고 45도 간격에서 클릭해 주시고, 자, 푸시앤풀로 이 면은 쭉 밀어서 없애줄게요. 자, 그리고 밖으로 빈 공간 클릭해서 부분 수정을 해제하시고 에디트 델리트 가이드로 가이드를 지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